스태틱 메소드에 대한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함수를 두 개를 만들게요. 하나는 void foo라는 함수고 또 한 함수는 void bar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각자 자기 함수 이름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bar라고 출력을 하고 foo라는 함수는 foo라고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우리가 static이라고 이렇게 붙인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걸 외부 클래스 이 테스트에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static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static 함수는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foo라는 함수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static 함수가 아닌 pers.bar는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빨간 줄이 쳐진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거는 not 이거는 OK이고 이 부분은 not OK가 되겠죠. 그러면 bar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person p 해서 새로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p.bar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도 p.foo라고 해서 스태틱 함수일지라도 객체에 대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면 스태틱 함수가 훨씬 더 두 가지 다 경우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 안에 필드를 선언하는데 인티저 i와 인티저 j를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얘네들은 스태틱이 아닌 non-static입니다. 즉 non-static 필드들입니다. 이 non-static 필드들은 bar라는 함수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i는 10이고 j는 20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foo라는 함수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쓰자마자 바로 빨간 줄이 거지고 에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static 함수 안에서는 static 필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tic integer k 그래서 k는 10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static field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static 이 field는 이 클래스에 오직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데이터 저장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static 함수는 이러한 k 같은 static field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static 함수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static void show 구구단 뭐 이런 걸 합시다. 이 함수는 뭐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구구단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system.out.printf로 한번 해볼게요. %d 곱하기 %d는 %d 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곱하기 j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show99단이라는 함수는 이 자체 안에서 이 non-static 필드를 전혀 액세스하지 않고 있죠. 물론 i하고 j가 있긴 한데 얘네들은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프로그램상에서 구구단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단순히 이 함수만을 호출해서 어떻게 호출하냐면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그냥 구구단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person 클래스의 show 구구단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show 구구단이라는 함수가 스태틱이 아니려면 만약에 non-static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면 person 해서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show 구구단 이렇게 호출하는 이런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static method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파이널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이널 키워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는 이 클래스에도 적용될 수 있고 메소드에도 적용될 수 있고 필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파이널의 클래스에 A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A로부터 상속받는 클래스는 없다라는 겁니다. 클래스는 없다. 즉 A가 보통은 A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다른 A'이라든지 A'이라는 이런 새로운 클래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A가 파이널이 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상속을 못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이제 메소드와 필드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필드 얘기부터 할게요. 이 필드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파이널 인티저 i는 10이라고 합시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i는 10으로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즉 파이널, 이게 마지막 할당되는 값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할당된 값, 더 이상 i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즉 i가 상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소드 앞에 붙었을 경우에, 자 파이널의 어떤 보이드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상속이랑 굉장히 밀접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클래스 A가 있는데 이 안에 f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내가 A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A'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가 f라는 똑같은 이름의,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이 f라는 함수가 이 앞에 파이널이 붙어 있어요. 파이널의 void에 f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속받은 클래스 A'에서 이러한 f의 재정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배우고 나면 이 파이널, 즉 메소드에 파이널이 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도록 합시다.